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암호화폐 소식을 모아서 들고 와본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오늘 재무장관,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경기부양책 합의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이 실망을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금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비트코인도 약간 주춤하면서 11,363달러 근방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저런 사람들의 의견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과 비트코인도 같이 상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만약 정말로 이 3주 후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지금으로부터 3주 안에 암호화폐도 추매를 좀 해놓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살짝쿵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소식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인데요.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암호화폐 과세는 2023년까지 유예를 좀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주식이랑 똑같이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과 동일한 시기 2023년 1월 1일로 좀 미뤄주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정부에서 귀를 기울여 줄 것인지 아니면은 니들은 소수니까 그냥 짓밟아 버리겠어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표적인 거래소 중에 하나죠. 업비트가 지난 14일 3주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것이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 투자자들이 목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 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전 이게 너무 신기한데요. 왜 목요일 아침일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가 활발한 시기가 불금 9시에서 10시 사이라고 하는데, 이 닭다리를 뜯으면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업비트 자체 내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XRP ADA 순이라고 하네요. 좀 믿기가 힘들죠. XRP가 2위라 굉장히 의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G7이 이번에 페이스북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발표하면서 적절한 규제 도입 전까지 리브라는 절대로 출시돼서는 안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초반에 출시 예정이었었던 리브라 같은 경우는 2020년은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리브라 로고도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놨어요. 마치 리브라가 요단강을 건너는 듯한 그런 모습의 로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 건너간 로고의 저주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제 행복한 9번째 생일을 맞이했었던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의 창시자 찰리 리가 이야기합니다. 라이트코인 민불 윈불을 통해서 익명성을 강화할 것이다. 암호화폐 사용자들 같은 경우 굳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돈이나 월급을 얼마 받는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익명성 보장을 통해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싶다. 이를 위한 라이트코인 메인넷 업그레이드는 내년에 실행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 내년까지는 라이트코인 펌핑 안 옵니까?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올해 힘을 좀 많이 못 써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자, 과연 라이트코인은 내년에 부활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간의 파트너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웨이브와 솔라나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체인링크 관련된 정보가 또 나왔는데,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을 위한 가격 예측 플랫폼인 플롯X가 체인링크의 비트코인 달러 가격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좀 잘 받쳐주기만 하면은 체인링크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올해 돌풍의 핵 중에 하나였었던 연파이낸스 차트를 도날트 꾀꾀 오리 선생이 공유를 해주면서 정말 우스꽝스러운 차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때 44,00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연파이낸스 토큰, 지금은 12,000달러, 3,000달러? 한 5,000달러 되나요? 그 근방에서 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비트코인에게 따라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 연파이낸스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또 한 가지가 있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먹었을 때 내려와라. 혹은 좀 심하게 떨어질 것 같다 그랬으면은 이 과감하게 손절이라도 쳐라.
이거 마치 비트코인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44,000달러에서 물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연파이낸스 10만 달러 간다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냈었고 허파에 바람도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여기에 물린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언제나 과한 욕심은 금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었던 그런 차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혼자서 올랐다가 내리는 동안에 알트코인들은 많이 녹아내렸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 당분간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정보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잠잠했었던 JP모건이 다시 한번 입을 뗐는데요. 그들은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는 1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정확히 보자면 9,918달러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10,000달러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배가 아팠는지, 그래서 이 원래 내재 가치보다 13% 높은 가격, 즉 고평가된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짓거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눈치가 보였는지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최근에 결제기업 스퀘어가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은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신임투표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스퀘어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분석가들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입 등 비트코인 3분기 수요는 2분기에 비해서 공급을 더 큰 폭 초과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스퀘어랑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끝이 아니고요.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에 본사를 둔 100억 달러 규모 금융투자사 스톤리치가 자회사인 뉴욕 디지털 그룹을 통해서 비트코인 10,000개를 구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화 재무 준비의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달러의 해지 수단으로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10,000개랍니다. 이번에 스퀘어가 매수를 한 것이 4,700 몇 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2배가 넘는 수치를 매수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뉴욕 디지털 그룹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과 그 전염병 사태로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기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될 것. 자, 이미 올해 같은 경우 3분기 비트코인 수요가 2분기 공급을 큰 폭으로 초과를 했는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되면은 이제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쭉쭉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제 이 잠깐 동안 소개를 했었던 피델리티의 보고서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5%에 달하는 분량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의 리서치 총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소위 말하는 신흥시장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신흥시장은 성장 전망이 낙관적이며 성숙한 시장에 비해서 투자 리스크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오늘날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수용하는 정도는 20세기 80년대 말 또는 90년대 초 신흥시장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하다. 지금 그들에게 비트코인 투자는 신흥시장 투자와 같은 리스크와 매력을 동시에 지녔다라고 부연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전 세계 웬만한 부자들이 그들의 자산 중에 5%만 비트코인을 할당을 해도 비트코인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신흥시장에 비교를 했듯이 비트코인은 아직 어린 자산입니다. 시총이 낮아요. 자금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조금만 더 밀려 들어와도 가격 폭등은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올해 3분기에 암호화폐 투자에서만 10억 달러 이상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투자 상품으로만 모금한 금액이 무려 한화로 1조 2038억 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막 기지개를 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나이가 올해 한 14살 정도 될 텐데 이제 성장기, 청소년기에 들어선 비트코인. 성장기 때 청소년들이 자라나듯이 비트코인도 전 세계로부터 영양분들 이 돈을 꿀꺽꿀꺽 투자를 받아 먹음으로써 엄청나게 몸집을 몇 년 안에 크게 불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와 함께 다니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특히 또 비트코인에 관련된 분석이 많이 나오지 않은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분석들 몇 개 보도록 하겠는데요. OKX의 수석 분석가인 네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날 비트코인은 상승세가 꺾이며 단기 하락 양상을 나타냈다. 만약 비트코인이 일봉 마감을
11,450달러 위에서 할 수 있다라면 반등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11,1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 후로는 1,85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상승 채널의 하단부 지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지마저 뚫리게 되면 채널이 무너지게 되면서 더욱더 큰 하락이 오게 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희망 회로를 곱빼기로 시킨 티모시 피터슨의 분석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10년 내에 100만 불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희망 회로 때문에 배 터져 죽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법한데요. 피터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비트코인 가격을 굉장히 잘 맞춘 사람으로 또 유명하죠. 예를 들어서 그는 2017년 자신의 시세 추정 모델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오차범위 7% 이내로 비교적 정확하게 맞춘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2018년도까지는 비트코인이 3,5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3,782달러까지 떨어졌었고, 2019년에는 7,000달러를 예상을 했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해 7,243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이 사람의 분석의 정확도를 좀 더 높이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하죠. 자, 이처럼 이제 과거 경력을 봤을 때 꽤 잘 때려 맞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랬던 그가 비트코인이 11,000달러 아래로 하락하지 않을 확률은 90%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음 달에는 12,000달러, 2024년 1월에는 10만 달러, 2028년에는 100만 달러까지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1년, 이제 내년인데요, 비트코인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낙관적인 시세를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 수요를 비트코인 지갑수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칼프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처럼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다.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은 채택률이 높아질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 2024년까지 10만 달러, 1억 넘게 갈 것이고요. 2028년에는 100만 달러, 10억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그의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차가 좀 있다라고 해도 이 정도 근방까지만 올라가도 정말 기분이 좋겠죠. 자,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달러가 자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 달러가 똥이 돼버리면은 100만 달러가 되든 억만 달러가 되든 별 의미는 없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엿보니까 기업들이 앞다퉈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중립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과 증시가 내일도 떨어지게 된다면 공포 쪽으로 좀 더 기울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열심히 준비해본 이 정보는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지아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의 햇볕주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